네, 2024년의 첫 거래일 어제 국내 증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란불로 시작한 하루였지만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건데요. 또 외국인들의 자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특징 종목들도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어제 첫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DX, SK하이닉스, 카카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투톱이 또 한 번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무려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 오른 79,600원을 터치하면서 이제는 8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느덧 14만 2천 원 구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어제도 0.64% 상승한 14만 2,40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15% 가까이 상승해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도 6.63% 상승한 57,900원을 터치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만 6.2% 하락하면서 69,600원을 터치하며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 가장 상단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양상이었고요. 어제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1만 9,8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보시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제 대폭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까지 어제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 0.74% 상승해줬고요. 20만 5,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군들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이슈가 있었던 특징 종목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단연 주인공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거의 다 주도를 했고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15%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23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2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우선 지난달 28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달 1월 12일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통합 셀트리온은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로 인해서 기대 효과도 상당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이 전체 사업 사이클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에서 가격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서 이 판매 지역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 2030년까지 합병을 한 이후에 매출 12조 원이 목표라고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해 출발부터 나쁘지 않은 시작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이슈를 또 보셔야겠는데 일본 제약사인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권 가운데 국내 사업을 제외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의약품 사업 권우가 국내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 일반의 약품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향한 전망도 밝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국내 증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월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 올해 증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수급 추이를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셀트리온 그룹주들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올 한 해 준비를 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어제 인터넷 플랫폼주 가운데에서도 카카오가 6.63% 상승해줬고요. 58,000원 구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어제 종가는 57,900원이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의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씩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심 경영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 조사와 임원들의 폭로전 등 여러 가지 좀 최대 위기를 겪었던 카카오 그룹주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위해서 그룹 내 독립기구인 CA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그동안에 느슨했던 자율경영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부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그룹 내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CA협의체는 쉽게 말해서 카카오 그룹 내에 있는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을 하고 또 이제 전체 합의를 형성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건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카카오 그룹이었죠.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해소했다라는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리고 기대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어제 카카오가 6%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섹터로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는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해줬고요.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 등 이 CXL 관련 종목들이 어제 대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주반도체가 21.9% 상승한 16,700원을 기록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6.19% 오른 46,650원, 엑시콘이 19.44% 상승한 2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 반도체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는 수출 지표를 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1%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7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거고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역시나 높아졌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110억 3천만 달러, 2023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이 감산과 가격 인상을 계기로 시장 정상화가 앞당겨진 영향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D램 가격을 10%에서 15% 가까이 올렸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올해 2분기까지 20% 인상을 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인상 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업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의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산업부 장관이 12월 반도체 수출이 2022년 9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이는 반도체 수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고 반도체 수출이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역시나 높아지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어제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는 CXL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해줬는데 어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엑시콘의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 CXL 2.0 테스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엑시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또 CXL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과 함께 제주 반도체라든지 퀄리테스 반도체도 CXL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탑5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원익큐브, SFA 반도체, 매드팩토, 그리고 테라제니텍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SFA 반도체, 그리고 매드팩토까지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보시죠. 와이더 플래닛이 어제 2.68% 하락한 가운데 엑시콘, 메이슨 캐피탈,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일제 1%에서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 텐데요. 엑시콘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이티넘 그리고 원익큐브를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정치 테마 종목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투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한동훈 테마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이 대선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지방에서 인파 운집에 대한 향후 대선 후보로서의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매드팩토 그리고 테라제니텍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종목 함께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안에서 매드팩토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드팩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매드팩토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이번에 미국 FDA로부터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제 후보물질 벡토서팁과 기존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매드팩토는 해당 병용요법의 효과가 기존 치료법 대비 월등하다는 것이 이번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 향후 신약 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매드팩토 쪽으로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9.95% 상승해줬고요. 종가는 8,29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라제니텍스의 연관성도 함께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에는 매드팩토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매드팩토의 지분 약 31.3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함께 급등해줬던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받은 특징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새벽에 뉴욕 증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잠잠하던 국채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지난해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1.6%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다우산업지수만이 강보합권으로 버텼고 그 외 S&P 500 지수도 0.5%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개별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 영향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바로 애플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 3.5%나 밀리게 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 바클레이스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목표가도 낮췄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한 여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바클레이스 측에서 애플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을 팔아라라는 의견을 함께 냈는데요. 애널리스트 팀롱은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맥컴퓨터나 아이패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아이폰 판매량의 약세를 원인으로 꼽았고요. 아이폰 15뿐 아니라 아이폰 16까지 판매량이 부진할 것으로 함께 예측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161달러에서 16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160달러 선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185달러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약 14% 정도 하락한 그런 수치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투자 의견은 시장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한 단계 낮췄고요. 이뿐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들의 판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성장세가 10%
거래가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같이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만한 사업들이 없다고 우려를 했고요. 실제로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많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LG그룹주들이 함께 있는데요. LG이노텍과 LG전자 함께 주가 흐름 보시면서 더구전자, BH, 자화전자까지 이렇게 관련된 애플체인 종목들을 함께 오늘장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네, 바로 짐 인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짐으로 간편하게 부르는데요. 간밤에 무려 13% 급등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짐뿐 아니라 나스닥 아니어서도 이 머스크의 주가도 함께 급등을 하는 등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의 이유는 홍해 운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해운업계 1위인 덴마크 머스크사가 홍해에 대한 운항을 다시 한번 중단했는데요. 운항을 재개한 이후에도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미군이 개입을 하는 모습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머스크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머스크 항저우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이 소형 선박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화재는 나지 않아서 그대로 대피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또 컨테이너 14,000개를 수송하고 있던 이런 선박이 또 공격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홍해 운항을 다시 한번 재개했다가 중단하게 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3일 다시 한번 머스크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홍해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해운주들은 오히려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짐의 주가도 이렇게 13%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해운 종목들 좋았는데요.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는 역시나 대표적인 해운주 HMM이 있고요.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STX 그린 로지스까지 함께 흐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HMM의 경우에는 5% 어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또 별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STX 그린 로지스까지 해운주들의 흐름 과연 홍해와 관련된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오늘장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ASML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5% 정도 급락하게 되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또 한 몫을 했습니다. 7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네덜란드 측과 이 중국 쪽의 수출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ASML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정부가 자사의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위한 면허를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ASML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노광 장비는 EUV 같은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번 수출을 통제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되고 매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을 크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역시나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ASML의 일부 장비 수출을 미국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네덜란드 측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조치를 밝히는 등 관련돼서 대중 수출과 관련돼서 굉장히 까다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EUV 관련된 종목들로 함께 보실 텐데요. 동진세미캠, SNS텍, FST까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오늘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ASML 같은 개별적인 악재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 종목, 이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